YL그룹에서 자신의 입지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누굴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 강재인에게 카톡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재인 씨, 급히 알려줄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던 김도윤이 자신을 급히 보자고 하니 강재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도윤은 이미 카페에 도착해서 심각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이건 도유경이 노숙자 씨 명의로 발행한 처방전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흉부외과 의사인 그의 얼굴에는 재인을 향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강력한 수면제예요. 이 약을 복용했다면 정신이 몽롱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재인은 처방전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럼 내가 정신병원에 갇혔던 게 시어머니 때문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그녀를 조롱하는 듯합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번 동의서.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재인 앞에 놓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도유경 선생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재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도유경, 그녀의 동서지간이자 친구 사이였기에 서로에게 의지했던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종이 위에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재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유경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도윤이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합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따져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복수를 다짐한 여왕입니다. 도유경의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도유경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문을 바라봅니다. 강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불타오릅니다. 도유경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손에서 차트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재인아? 무슨 일이야? 도유경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녀는 재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분노를 읽습니다. 재인은 한 발짝 다가가 책상에 처방전과 입원 동의서를 던집니다. 종이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안을 울립니다. 이게 뭐야? 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수면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네가 사인했잖아. 내가 정신이 느슨해졌던 게 시어머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너도 공범이었어. 도유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뒷걸음치며 말을 더듬습니다. 재인아, 그건 내가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재인의 분노 앞에서 무력합니다. 변명하지 마. 재인이 소리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료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내가 믿었던 네가 감히 날 정신병원에 가두는데 동의했다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며 눈물을 닦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도유경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듯 책상에 기대섭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래, 내가 서명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는 알아. 너는 늘 완벽했어, 재인아. YL그룹의 장녀 모두의 사랑을 받는 강재인. 난 늘 너랑 비교당하며 살았어. 혹독한 시집살이의 시어머니까지 날 무시하는데 넌 나에 비해 아주 환영받는 시집살이를 했지. 나 사실 너 그동안 질투했어. 너한테 열등감 있었다고. 너 몰랐지? 몰랐겠지 당연히. 내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너 때문에 알 수 없는 질투심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냐고. 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유경을 바라봅니다. 뭐? 열등감?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도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는 늘 너만 칭찬했어. 재인이는 똑똑해, 착하고 강 회장님의 딸답게 성품이 좋아. 라면서. 난 보잘것없는 딸이었지. 그리고 그거 알아? 시어머니가 날 협박했어. 수면제를 내가 처방한 걸로 뒤집어 씌우겠다고.
내가 서명 안 하면 내 의사 면허를 망가뜨릴 거라고.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제인아. 제인은 도유경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듭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야?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도유경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너는 내 동서지간, 내 친구이자 가족이었어. 그런데 날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 도유경은 무릎을 꿇고 제인 앞에서 오열합니다. 제인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바닥을 적십니다. 제인은 도유경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분노로 뜨겁지만 한편으로는 동서지간이었던 유경에 대한 예정이 그녀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의 차가운 벽, 어둠 속에서 떨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를 배신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여유는 없습니다. 용서? 제인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도유경, 난 이제 용서 같은 거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시어머니, 황기찬, 강세리 그리고 너까지. 너희 모두 내가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도유경은 주저앉아 오열하며 제인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인은 단호히 몸을 돌립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갑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제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타오릅니다. YL그룹 사옥, 제인의 사무실입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도유경의 처방전과 입원 동의서를 다시 살펴봅니다. 서류 위의 서명은 그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찌릅니다. 그녀의 손이 서류를 구기며 떨립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제인 씨, 괜찮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유경이랑 무슨 일이? 제인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도윤 씨,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도유경이 내게 한 짓,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 복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도윤은 말없이 제인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제인을 향한 연민과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인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강제인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YL그룹의 전 상무였던 도민주는 그녀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충직한 직원이었고 그녀를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런 도민준의 딸이자 그녀의 친구이며 동서지간인 도유경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유경을 의지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집니다. 도유경에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도민준을 생각해서라도 그녀를 용서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고뇌에 빠져있던 제인은 도민준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유경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리고 도민준도 혹시 도유경과 함께 자신을 배신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도민준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어두운 밤, 저택의 높은 문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망설임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도민준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인이 들어오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인 씨, 이 시간에 웬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제인은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녀의 눈은 단호합니다. 도민준 아저씨, 유경이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녀는 처방전과 입원 동의서를 내밀며 말을 이어갑니다. 수면제를 처방해서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입원 동의서에도 유경이 서명이 있어요. 아저씨는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도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유경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집니다. 제인 씨, 난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내 딸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제인은 도민준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아저씨도 유경이와 한패였는지 그걸 알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림이 묻어납니다. 도민주는 고개를 들어 제인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제인 씨, 맹세코 난 몰랐어요. 유경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규철 회장님 곁에서 일하며 제인 씨를 내 딸처럼 아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경이를 데려가서 사죄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합니다. 지금 유경이를 만나러 가시죠. 도민준과 제인은 도유경의 진료실로 향합니다. 도유경은 어두운 진료실 안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민준과 제인이 들어오자 그녀는 잔을 떨어뜨립니다. 와인이 바닥에 쏟아지며 붉은 얼룩을 만듭니다. 아빠, 제인아. 도유경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굳은 얼굴과 제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숨을 멈춥니다. 도민주는 서류를 도유경 앞에 던집니다. 유경아,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립니다. 내가 제인을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내 딸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도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빠, 나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가 날 협박했어. 내 의사 면허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그게 변명이 되냐? 도민준이 소리칩니다. 제인은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는 한숨을 쉬며 제인을 바라봅니다. 제인 씨,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유경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도민준은 도유경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유경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를 도와. 노숙자, 황기찬, 강세리 그들이 제인에게 한 짓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아버지의 애정이 묻어납니다. 도유경은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인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너를 도울게. 제발 기회를 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인에게 애원합니다. 제인은 도유경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지만 도민준의 진심을 보고 망설입니다. 좋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노숙자, 기찬, 세리 그들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강제인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도유경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만 아버지 도민준의 설득으로 제인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노숙자, 황기찬, 강세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제인은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납니다. 웃고 있지, 강세리, 황기찬. 제인은 속삭입니다. 많이 웃어둬. 하지만 곧 너희가 내게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강제인의 복수는 점점 더 치밀해질 것입니다. 도유경과 도민준이라는 새로운 동맹을 얻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관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드라마 여왕의 집은 KBS ETV 채널에서 평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됩니다. 함께 본방사수 끝까지 해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면 비디오였습니다.